리플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어제 리플이 좀 빅쇼트가 나온 이후에 거의 9% 정도 선물 시장에서 9% 정도 하락이 나오고 반등이 나왔었는데요. 지금 결국에 일봉 자체는 채널 위에서 마감을 했지만 지금 보시면 다시 채널 안으로 지금 들어오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 결국에는 이 채널이 이 구간에서는 지지 라인이었지만 지금 어제 강한 매도 압력과 같이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깨는 움직임이 나오면서 결국에 이 채널에 대한 지지를 깨졌다 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 결국에는 제가 말씀드리는 어떤 채널에 대한 그러니까 돌파 이후에 다시 이탈되는 그런 부분이 지금 나왔다. 제가 이전에 계속 이 갭을 메웠을 때부터 이 채널 안으로 들어가는 움직임이 나올 거다라고 좀 강조드렸던 부분이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드리고 싶고, 채널에 대한 돌파가 나왔을 때 채널 안으로 다시 들어간다고 하면 채널 하단부를 깨려는 움직임으로 봐야 된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죠. 제가 단기적인 부분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렴의 형태든 채널의 형태든 제가 어제도 이 구간에서 수렴에 대한 돌파가 나오고 다시 이탈이 나왔을 때는 결국에 더 큰 하락을 하기 위한 움직임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 거의 여기서 10% 9% 가량의 하락이 지금 나왔고, 결국에 채널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채널에 대한 돌파가 강하게 호재로 그때 소송에 대한 호재로 강하게 돌파가 나온 이후에 다시 들어왔다는 건 채널의 하단부를 깨기 위함이다 라고 계속 제가 말씀을 드리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이런 채널의 형태에서 이런 식의 지금 움직임이 나온 이후에 다시 하단부를, 그러니까 상단부를 깼다는 건 이 하단부를 깨려는 움직임이다 라고 좀 보셔야 된다. 그렇게 되면 0.3달러 400원 부근도 깨질 위험이 굉장히 높고요. 결국에 되면 더 큰 하락이 나올 수 있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현재 상황은 그렇고, MACD 지금 보시면은 MACD, 제가 이전에 이런 빅쇼트가 나오기 전에 MACD가 지금 골든크로스가 나지 못하고 계속 저항받으면서 지금 평행하게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런 움직임이 나왔을 때는 결국에는 강한 매도세와 함께 밀려나는 그림이 나올 수 있다. 그리고 지금 이 구간이 행보를 하면서 이평선이 지금 수렴을 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이제 방향성이 곧 나올 거다, 하락으로 나올 거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린 거고, 지금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게 뭐냐면 어제 큰 하락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이평선이 크게 그러니까 이평선이 아니라 MACD가 지금 크게 벌어진 모양이 아닙니다. 이렇게 되면은 추가적인 하락이, 더 강한 하락이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다, 그렇게 좀 보여주고요. 결국에는 지금 추가적으로 결국에는 이 채널의 하단부까지는 빠져야 된다는 게 제 관점입니다. 일단 채널의 하단부 0.37달러 485부분까지 제가 계속 지금 이 구간에서 40% 정도 빠져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죠.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 제가 리플, 그러니까 이 급등이 나왔을 때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이 뭐냐면요, 이 구간에 갭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갭을 메운 코인은 결국에 급등 이후에 급락하는 그림을 보여준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갈라 코인이랑 굉장히 비슷하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갈라 코인도 결국에 이때 악재를 한번 띄우고 밑으로 한번 뺀 다음에 이 구간의 갭에 대한 부분을 호재로, 강력한 호재로 메꾼 이후에 이런 식으로 계속 흐르는 그림이 나왔었습니다. 근데 리플 같은 경우는 급등을 했기 때문에 갈라코인보다 더 빠르게 빠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리플도 마찬가지로 호재에 대한 어떤 이슈로 저는 급등을 만들어냈는데 결국에는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 터치가 나왔을 때부터 계속 강조드리는 부분이고, 일단 MACD를 봐도 여전히 추가적인 하락을 좀 예고하고 있다,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 결국에는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어떤 채널에 대한 돌파 이후의 이탈이 지금은 기정사실화가 됐다라는 겁니다. 기정사실화가 됐다 좀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리플 도미넌스 같은 경우도 제가 이미 채널 위에, 그러니까 리플 같은 경우에는 어제 이제 채널에 대한 이탈이 나온 거고, 그 전에는 위에 있었죠. 근데 도미넌스 같은 경우가 이미 선행을 해서 리플 또한 도미넌스 따라서 채널 안으로 하락할 거다라고 계속 강조드렸던 부분인데, 지금 그대로 흘러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도미넌스도 일단 하단부까지 2점 초중반까지는 좀 빠져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죠. 그래서 일단
리플 도미넌스가 하락한다는 건 비트보다 약할 확률이 높다라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비트가 하락했을 때 더 큰 하락을 할 수 있겠죠. 어제 1% 정도 하락을 했는데 리플은 9% 정도 하락을 하고 반등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충분히 앞으로도 더 약한 모습이 약한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결국에 리플이 이미 지금 급락의 어떤 형태를 띠고 있는데, 비트 같은 경우도 결국에 30K에 대한 리테스트를 많이 거쳤기 때문에 30K에 대한 멀어지는 움직임이 나올 건데,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리플이 이미 선행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게 되면 이제 비트도 따라서 좀 23K 부분까지는 좀 빠지는 그림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리플이 더 빠지면서 제가 말씀드린 0.37달러 부분까지 하락이 좀 나올 수가 있겠죠.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 제가 어떤 리플의 급등, 어떤 호재에 대한 급등이 나왔을 때 말씀드렸던 부분이 뭐냐면, 어떤 이제 코인이나 전체적인 코인 시장의 어떤 하락장 시작에, 그리고 상승제 마지막에는 리플의 급등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리플 급등이 나왔을 때 비트 그리고 다른 알트코인들도 상황이 매우 좋지 않아졌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렸었고, 지금 리플에 대한 급등이 나오고 전체적인 시장의 분위기가 좋아지지 않으면서 리플의 하락이 나오고 있고, 결국에 비트 또한 30K 중요 지지 구간이었던 구간을 이탈이 나오면서 지금 이런 식의 매도 압력을 굉장히 좀 많이 받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비트 같은 경우도 앞 밑으로 20% 정도 열려 있다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요. 결국에 그렇게 되면 리플이 빠질 확률이 높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채널의 안으로 들어왔다는 건 다시 바닥의 부분을 타겟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위에서 급등 이후에 이런 식의 하락이 나와서 이제 조정이 끝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제 관점은 조정이 아니라 제가 이거를 물량 털기, 어떤 상승의 속임수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속임수라는 건 채널에 대한 돌파가 나오고 다시 이탈이 나올 건가, 채널 안으로 다시 들어갈 거다라고 제가 강조를 드리면서 그런 상승 속임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그대로 채널 안으로 들어온 모습이고, 속임수 위에는 결국에 채널의 하단부를 깨는 움직임이 나올 거다. 그렇게 되면 일단 채널 하단부까지는 단기적으로 빠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급등이 나왔던 이 시가를 깨는 움직임이 나와야 된다. 0.47달러에 대한 좀 깨는 움직임이 나야 결국 반등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 결국에 물량 탈기 봉이기 때문에 시가는 깨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그러니까 아까 갈라코인 같은 거 마찬가지고, 여러 스토리지나 이런 부분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큰 상승이 나왔던 구간을 깬 그림이 많이 나왔다라는 겁니다. 갭을 메운 코인들이요.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결국에는 이제 이 채널 안으로 들어온 게 기정사실화가 됐다. 제가 말씀드린 어떤 계속 이전부터 오랫동안 좀 말씀드린 그런 관점이 기정사실화가 됐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채널의 하단부까지 빠질 확률이 높고, 결국에 채널의 하단부도 깰 확률이 높아졌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높아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구간이 어떤 반등이 나온다고 해도 다시 이 채널 하단부까지 열려있는 그림이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갭 메우기 이후에 결국에 전체적인 하락 관점으로 보셔야 되기 때문에, 어떠한 반등이 나와도 흐르는 그림이 나올 거다. 지금 그대로 계속 흐르는 그림이 나오고 있고, 앞으로도 이 구간까지는 계속 흐르는 그림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MACD도 아직 제가 말씀드린 대로 밀려나는 그림이 나오면서 하락이 나왔지만 아직 크게 밀려나지 않은 그런 모습이다. 그렇게 되면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수 있다. 제가 그리고 4시간봉 같은 경우도 이제 플러스 구간으로 넘어서지 못하면서 밀려나는 그림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결국엔 다시 데드크로스가 나올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데드크로스 나오면서 다시 밀려나는 그런 그림이죠. 이제 4시간봉 같은 경우 MACD도 밑으로 쭉 빠질 수 있다. 그러면서 큰 하락이 나올 수 있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분석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